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의문 변동 강의인데 그 이전 강의가 의문 체계였었잖아요. 의문 체계에서는 뭐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리고 아부터 와 뭐 이런 이중 모음들까지 그 각각의 체계들을 우리가 기준에 맞춰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실제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그 기호들, 그 의문들이 같게 발음이 되는 항상 똑같게 발음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정한 환경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데 그 변하는 이유는 우리의 발음 기관이 그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언어라는 것이 쉽고 빠르고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편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음운 변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운 변동을 이해를 하면 올바른 발음이 어떤 발음인지를 어떻게 발음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음운 변동은 꼭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는 단원이고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음운 변동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교체를 배우게 되는 건데 이 교재의 특이점은 교체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교체 따로 그리고 동화 따로 이렇게 나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동화도 결국에 교체의 일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의문 변동 중에서 이제 교체라는 것은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죠. 의문 변동은 의문이 변하는 것이다라고 나왔었는데 형태소의 결합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 단순히 발음상의 특징 때문에 발음상의 한계 때문에 변하는 것도 있지만은 형태소의 변화를 항상 고려를 하셔야 돼요.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좀 더 가볼게요. 의문이 변동이 되는 것은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것이다 라는 것만 일단 큰 가닥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 된소리 되기가 있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 그러면 여기에 자음 동화라고 했는데 흔히들 비음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유음화로 묶어서 알고 있죠. 그리고 구개음화가 있고 좀 생소한 모음 동화라는 것도 함께 나옵니다. 요 대표적인 영역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다시 원래 페이지로 와서 의문은 의문은 교체가 되든지 탈락, 첨가, 축약 같은 것이 됩니다. 그중에서의 이제 교체는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먼저 확인을 하기 위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워봅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개념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 자음만이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고 이외의 자음은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문으로 보면 아래쪽에 나와 있죠. 음, 자, 여기에 기역 발음은 요 밥 같은 거 쌍기역 발음도 결국에 똑같은 기역 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부억도 마찬가지죠. 티읕 발음인데 지금 여기서도 기역으로 발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소리에 음절의 그 끝소리에 쌍기역이나 티읕 발음이 나는 것은 기역 소리와도 일치한다라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런 것과 함께 디귿이 대표음인 디귿 소리가 나는 자음들이 굉장히 많죠. 디귿 소리가 티읕이나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들이 각각 다 디귿 소리가 나는 걸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인식만 그렇게 할 뿐이지 우리가 실제로 그 의미를 받아들일 때는 그 소리가 어떤 자음인지 알 수는 있죠. 그리고 리을은 그대로 리을이고 미음 그대로 미음이고 비읍이 이제 또 피읍 소리의 대표음이 되죠. 그래서 숲이라는 단어도 비읍 소리로 나잖아. 자, 요런 대표음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개념으로 와서 기역부터 이음까지는 흔히들 대표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얘네들 말고 다른 소리들은 이 대표음 중에 하나로 우리가 발음하면 되는 거거든. 알았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서 대표음으로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요렇게였었죠. 기역은 키읔과 쌍기역을 대표음으로 삼는 기역이 있고, 그다음에 디귿은 굉장히 여러 가지였었죠. 티읕, 그다음에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읓, 히읗까지 디귿이 대표음이고, 그 다음에 비읍은 피읍 소리까지 대표음이죠. 그거 말고 다른 끝소리들도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서 이제 자음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는 다음군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일단 하고 나서 교체가 돼야 되면 그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7개의 다음이 대표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표음을 암기를 하셔야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그녀 다리만 보여, 또는 그놈 다리만 보여, 또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암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뭐 그거는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쉽게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선생님이 하는 말을 한번 읽어볼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사가 이어질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제 음가대로 다음 음절의 첫 소리로 연음이 된다. 연음이 된대요. 그때 그 환경이 조사, 어미, 접사가 이어질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사가 이어질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기 이전에 그 소리대로 그대로 옮겨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볼 때 많이들 틀리는 건데, 숲이라는 단어 한번 봅시다. 숲이라는 단어에 조사 이를 붙여볼게요. 숲이 파래 라는 말에서 숲이라는 단어는 숲이가 되는 것이 적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라는 조사는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 피읍이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전 강의에서 이 이라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는 겁니다. 모음 홀로 소리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조금 더 도식화하면은 음운대로 나누면은 시옷, 우, 그리고 피읍, 그리고 이죠. 요렇게. 그걸 그대로 옮겨서 적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수비가 아닌 겁니다. 알았죠? 자, 다음 여긴 조금 응용이 된 사례인데요. 여기서 모음 아, 어, 오, 우, 위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이에요. 여기 조사, 어미, 접사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죠. 알았죠? 자, 그래서 실질 형태소 앞인 꽃 더하기 위라는 실질 형태소에서는 일단 이 치읓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받아서 먼저 디귿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소리로 연결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이 위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뭐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위가 형식 형태소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꽃 더하기 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격조사 이는 어떻게 발음이 돼야 될까요? 꼬치가 되는 거야. 요렇게. 이해됐나요? 꼬기가 아닌 겁니다. 절대. 알았죠? 그래서 이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선생님의 말이었던 겁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사가 이어질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기 이전에 제 음가대로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연음이라고 하죠. 연음이라는 말은 음운 변동이 아닌 거야. 음운이 안 변했잖아요. 그대로 옮겨서 발음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음운 변동으로 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음운 변동의 횟수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랬을 때 연음은 음운 변동으로 안 쳐야지. 그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겹받침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겹받침은 여기서는 먼저 탈락이 이루어진 것을 가정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 탈락을 설명을 할 때 이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일단 어떤 자음이 하나가 선택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한다는 거야. 알았죠? 이 부분은 지금 교체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요 정도까지 됐고 두 번째 된소리 되기 요 말은 이제 한자어도 같이 선생님이 제공을 보통 할 텐데 경음화라고 얘기하죠. 경음화의 화는 되다라는 의미야. 경음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경음이 뭔데요? 된 소리거든. 이해됐죠? 우리가 의문의 태계 배웠을 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들을 다음 체계에서 배웠었어요. 근데 그 말들을 한자어로 바꾸면 평음, 경음, 격음이거든요. 그 중에서 된소리가 되는 것은 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을 화라고 하는 거니까 경음화가 되겠죠. 개념, 두 개의 안울림 소리가 서로 만나면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경음화라 한다. 그래서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가 되는 것이 경음화예요. 여기 예문에 보면 국밥, 비읍이 쌍비읍 소리가 나오지. 젖소, 소가 소의 시옷이 쌍소리, 아니 쌍소리랜다. 쌍시옷 소리가 나지. 그 다음에 앞길에 길도 쌍기역 소리가 나잖아. 이런 것들을 된소리 되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사실 의문 공부를 조금 더 하시다, 의문의 변동 공부를 좀 더 하시다 보면은 이 경음어와 뭐 함께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사이소리와 사이소리 그 중에서도 이제 첨가에 해당하는 사이소리 뭐 사이소리가 뭐 당연히 첨가겠지만은 그것과 개념이 혼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 왜냐면은 그 첨가에서도 사이소리에 해당하는 첨가 현상, 거기서도 된 소리가 결국에는 결과물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강의가 돼야 되겠지만은 지금 쌤이 이 강의를 열어서 너희들이랑 공유하는 취지는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난도가 낮은 강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비교하는 것은 지금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부분을 비교를 하는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안 됩니다. 한 번 나왔어. 지금까지 몇천 개의 모의고사가, 몇천 개의 모의고사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쌤이 한 문제밖에 못 봤어요. 내신에서는 경음하냐 아니면은 사이소리냐 라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 근데 진짜 다른 것들 다 안 내놓고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물어보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함께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음화와 사이소리 현상을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 발음법에서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어긋나는 것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려면은 이제 문법의 기초 개념만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걱정을 하는 학생이라면 안울림 소리 더하기 안울림 소리일 때만 일어난다라고 된소리 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울림 소리가 하나라도 섞였어. 그러면은 아마 이거는 된소리 되기의 규칙으로는 부족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기억하는 것은 좀 많이 공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도록 합시다. 나머지 해당하는 기준들은 여기 따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암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경음화, 된 소리가 일어나는 것을 경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알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다음 동화 봅시다. 동화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교체의 일부예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우리가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은 그 비슷하거나 같아지는 것이라는 개념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 여기에 동자가 같을 동자거든요. 근데 비슷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완전하게 같아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 성향,
성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성격이 같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좋겠네. 성격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이제 우리는 불완전 동어라고 따로 얘기를 해요. 불완전 동화. 그러면 같아지는 것은 따로 완전 동화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크게 구분을 지어주기는 하는데 요런 내용은 아마 모의고사에서 좀 진행을 해줄 거고 모의고사에서 이제 뭐 보기 같은 형태로만 딱 얘기를 해줄 거고 우리는 뭐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동화 중에서는 자음이 동화가 되는 것이 있는데 비음화가 있습니다. 비음으로 되는 거겠지? 비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되는 거겠지. 무엇을 만나겠니? 비음을 만나서 갖게 되는 것이니까는 비음을 만나는 거겠죠. 당연히. 여기 예문 한번 볼게요. 먹는, 닿는, 뭐 반물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것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니은, 미은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음절의 끝소리 기역, 디귿, 비읍입니다. 얘네들은 비음이 아니죠.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 비음 아니었던 게 비음으로 바뀌었다. 아니었던 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자, 비음과 비음이 아닌 것이 만나게 되니까는 자, 얘가 어떻게 됩니까? 비음으로 바뀐 거죠. 좀 편하게 보려면 이거를 이렇게 지워야겠네요. 자, 다시 비음으로 바뀐 것이지. 자, 요게 이제 특징적인 거였습니다. 이게 비음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비음으로 되었다. 비음이 아닌 것이. 그것이 이제 비음화라고 하겠습니다. 뭐 물론 종류에 따라서 조금 세부적으로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래 보시면은 음절의 끝소리 기역, 디귿, 비읍이 뒤에 오는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되고 바뀐 비음을 닮아서 앞에 기역, 디귿, 비읍이 또 비음으로 바뀌어서 발음된다. 좀 특징적인 것이지만은 예문 보면 조금 쉬워집니다. 백로라는 것은 기역과 리을이 이렇게 만났죠. 그랬는데 각각 이응과 니은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기역, 리을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발음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각각 비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뭐 순서라고 따지면은 일단 유음이 비음으로 바뀐다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역이 바뀌는 것이 두 번째다라는데 사실 이렇게 어, 리을과 기역 뭐 이런 것들이 비음이 없는 상태에서 비음어가 일어나는 것은 순서의 문제는 물어보지는 않아요. 요런 예문들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비음이 아니었던 것이 비음이 되는 것이잖아. 결국에는 결과물만 보면 돼요. 니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얘도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비음이 비음 뒤에서 유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경우 여기에도 지금 비음화의 결과물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음으로 바뀌었다, 비음화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 강의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조금 쉬운 강의라고 얘기했었잖아.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시간을 허비한다라는 느낌이 들을 정도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뭐 국문학도를 원하는 학생이 아니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암기를 하는 게 크게 효용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비음으로 되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는 게 비음화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알았죠? 물론 다른 것들이랑 조금 더 구분을 해서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에 유음어도 보겠습니다. 유음으로 되는 거겠지. 비음은 아까 전에 니은, 미음, 이응이 있었죠? 우리 의문체계 할 때 배웠었던 겁니다. 유음은 리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을로 바뀌면 유음하겠지. 근데 영향을 받는 애가 비음입니다, 사실. 이음이 유음으로 바뀌는 거야. 요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비음으로 되는 것을 여러 가지를 사례로 삼을 수 있는데 유음화는 비음이 유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한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음 동화는 되었고 그 다음에 구개음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동화가 자음끼리 만나서 같거나 비슷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면은 구개음화는 자음과 모음이 만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념 봅시다. 끝소리가 디귿과 티읕인 형태소가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 디귿과 티읕이 센입천장 소리 구개음, 그것이 지읒치읒 이 지읒치읒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죠. 그래서 디귿티읕이 이를 만나면 지읒치읒이 된다라고 흔히들 쉽게 외워놓은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를 만났다라는 것만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 형태소를 만났다라는 사실에 좀 집중해서 조금 그쪽으로 기울여서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을 통째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형식 형태소가 뭔지는 다음 강의에서 한참 좀 더 있다가 형태소 강의를 보시는 게 좋겠죠. 뭐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면 좀 많이 뒤쪽이 될 텐데 필요하시다면 형식 형태소를 다루는 형태소에 해당하는 강의를 먼저 보시는 것도 또 좋을 수 있어요. 다시 원래의 지점으로 와서 디귿과 티읕이라는 그 자음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 지읒지읒이 되는 겁니다. 형식 형태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일단 요렇게 볼까요? 밭 많이 나오는 건데 밭이랑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랑이라는 단어가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반이랑으로 발음이 됩니다. 요렇게 티읕이 이 모음 만나서 밭이랑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 이랑이라는 게 뭐뭐과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형식 형태소였을 때의 발음이고요. 얘는 이랑이 명사였을 때는 반이랑으로 발음돼야 돼. 왜냐하면 이 이랑은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예문은 발음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사실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면은 형태소 개념을 먼저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구지는 이가 형식 형태소인 거죠. 미다지도 이가 형식 형태소이고 부처는 여가 형식 형태소가 아닙니다. 반모음 이 더하기 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피부치는 이가 형식 형태소죠. 그래서 티읕이 반모음 이를 만나서 치읒이 된 거고 티읕이 이모음 만나서 치읒이 된 거지. 여기서 전부 다 연음이 되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니라는 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는데 여기 네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트잇 붙여놨지? 잔디가 잔지로는 발음이 안 됩니다. 하나의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유의할 점 모의고사에서 흔히 그렇게 발음하는 것들을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끝 더하기 을입니다. 근데 이것은 끝을로 발음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국외음화의 조건이 안 되었기 때문이야. 근데 사람들이 끝을로 발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국외음화가 잘못 일어난 겁니다. 이 모음을 만났을 때 또는 반모음 이를 만났을 때 국외음화가 일어난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치읓으로 바뀌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끝을이 옳은 발음이고 끝을은 잘못된 발음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모음동화 보도록 할게요. 모음동화는 일단 모의고사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죠.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지만이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법 문제에서 요즘에는 이렇게 긴 장문이 하나 등장을 하지. 그래가지고 장문 독해를 통해서 문법의 기본적인 지식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적용하는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런 데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변화여서 굳어진 단어들은 모음 동어가 적용된 형태를 그냥 표준어로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냄비가 남비였어요. 근데 지금 이 모음이 앞으로 영향을 줘서 냄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댕기다도 원래 당기다였고, 뭐뭐 내기도 뭐뭐 나기였고, 원래 댕이도 뭐뭐 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남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주 굳어진 형태고요. 댕기다는 당기다라는 말과 구분해서 쓰고 있지. 내기도 낙이랑 구분하고 댕이도 장이랑 구분해서 쓰는 덕사가 됐죠. 그러면 모음 동화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악이라는 말을 읽을 때는 그냥 악이라고 읽어주겠죠. 근데 이거 읽어봐 그랬을 때는 악이라고 다 읽어요. 근데 우리가 악이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애기라고 하지 않나요? 애기라는 표준 어는 없어요. 아기가 표준어인데 그것을 우리가 애기로 발음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발음이 왜 일어났나, 잘못됐다라고 전부 다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애기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발음이 왜 일어났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뒤에 있는 이 모음이 앞에 있는 아에 영향을 줘서 애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동화죠. 전 시간에 의문 변동을 의문 체계를 공부했었잖아. 그래서 의문 체계표를 잠깐 그려볼까요? 어, 기준은 제외하고 일단 표만 다 그려놨습니다. 됐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변하는 걸 한번 봅시다. 일단 이 모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음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 모음은 어디 있니? 아 모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애 모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모음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아 모음이 멀리 있으니까 아를 애로 바꿔주는 거야. 방향성이 보이죠? 그래서 같은 계열로 바꿔줬잖아. 같은 계열로. 여기에 있는 모음이 무슨 모음이니? 전설 모음 중에서도 그 다음에 평순 모음이죠. 여기는 이제 평순 모음이지만은 여기가 후설 모음이지. 후설 모음이었던 R을 이가 자신의 계열인 전설 모음, 전설 평순 모음으로 바꿔서 끌고 온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계열로 바꿨다 해서 동화라는 말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요런 이제 분석은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죠. 여기까지 이제 가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음 동화라는 말은 이 모음이 앞에 있는 아에 영향을 줘서 애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얘기도 해요. 동화에는 방향성이 있는데 뒤에 것이 앞에 것으로 영향을 주면 역행동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자, 여기에 나와 있죠. 날개. 동화의 방향에 따른 분류라고. 이것을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향을 주면은 이렇게 영향을 주면 순행동화, 뒤로 영향 주면 역행동화, 서로 영향 주면 상호동화,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의 지점으로 돌아와서 모음동화는 그래가지고 일단 표준 발음이 아니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어는 기어가 되기도 하고 기어로 발음되기도 하고 당기시오를 당기시요로 발음하기도 해. 근데 이런 발음들은 사실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거야. 근데 하지만 얘네는 예외입니다. 보통 표준 발음법에서 단 아니면은 붙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죠. 되어 피어는 여로, 이오 아니오는 요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을 하는 겁니다. 원래 표준 발음은 돼, 어, 이, 인 거야. 이게 표준 발음이긴 한데 여도 발음한다고. 아니오도 아니오가 맞는 발음이지만 아니요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을 해준 것뿐입니다. 알겠죠?
의문 변동 중에서도 이제 교체 파트까지 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교체 부분이 사실 시험 문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되니까 이 개념들은 좀 탄탄하게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암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특히 국어음화를 제외하고는 그 암기를 할 필요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결과물을 보고 '이게 무슨 화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봐요.